안녕하세요. 서울시를 상징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랜드마크가 있겠지만 남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연인들의 사랑이 자물쇠부터 넷플릭스, 캐디언부터 많은 K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이런 남산의 많은 교통수단 중 가장 단연 인기는 케이블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케이블카가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 한 민간 가족 기업인데요. 오늘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는 남산 케이블카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심장 남산, 연간 126만 명이 찾는 이곳에서 48인승 케이블카 단 2대가 벌어들인 돈은 무려 200억 원이 넘는데요. 편도 1만 2천 원, 왕복 1만 5천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줄을 서죠. 다른 운송수단과 다르게 경치를 관람하며 서울시 전체와 함께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주말이면 2~3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주체가 서울시도 국내 공기업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바로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사업권을 따낸 한국삭도공업이라는 가족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 케이블카 사업의 종료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 씨가 케이블카 면허를 획득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기이한 일이 시작되는데요. 처음 발급된 면허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었고 3년마다 갱신해야 했죠. 그렇게 17년이 지난 1978년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돌연 유효기간 조항이 슬그머니 삭제된 거예요. 이렇게 수정된 한 장의 문서 덕분에 이 회사는 사실상 남산 케이블카의 무기한 운영권을 얻게 되죠. 그 뒤로는 아들과 손자 대대로 계속 대물림되면서 현재 3대째 운영 중인데요. 남산이라는 공공의 자산이 특정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삭도공업이 운영하는 케이블카 부지 중 무려 40%가 국유지라는 점인데요. 통상 공유지의 점유율은 토지 가격과 점용 면적, 유율 등을 종합해 산정하죠. 관광의 명소인 서울 남산의 핵심 부지를 사용하면서도 이 기업이 납부하는 사용료는 고작 1억 원대에 불과한데요. 연 200억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소위 임대료는 1억 원?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은 케이블카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일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승강장 곳곳에 서울시와 중구청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막대한 수익이 고스란히 한 가족기업의 주머니로 해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이 얼마나 이례적인 특혜인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파리 에펠탑의 엘리베이터는 한 개인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죠. 실제로 파리시가 대주주로 참여한 공기업이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에펠탑의 수익이 파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2021년 개통한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는 소노 인터내셔널이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운영 허가 조건이 남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기업은 2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진 뒤 춘천시의 모든 권리를 기속시켜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해야 하죠. 이처럼 파리를 비롯한 세계든 춘천 같은 국내든 민간 케이블카의 경우 환경 보존과 공공 기여를 위한 적법한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구조화 설계되어 있죠. 허나 남산 케이블카는 63년 독점에 공공 기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구 독점 구조는 특혜 또는 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쯤 되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불합리한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 서울시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남산 곤돌라 사업인데요. 명동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25대의 캐빈이 시간당 무려 1600명을 수송하도록 설계되었죠. 요금도 남산 케이블카보다 저렴한 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무엇보다 남산 케이블카와는 다르게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을 배려해 평지에서도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죠. 또한 수익 전액은 남산 생태보전 기금으로 환원되고,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문까지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가장 싫어할 기업이 있겠죠? 바로 한국삭도공업인데요. 모두가 곤돌라가 운영되면 그동안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수익 구조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고, 그렇게 모두가 한국삭도공업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사업을 포함한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답변을 내놨죠.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놀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024년 1월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뒤 불과 9개월 뒤 곤돌라가 생기면 손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런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에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은 전면 멈춰버렸죠. 본안소송 판결이 아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봐야 알겠지만, 이미 공사 설계, 부지 이전 등 93억 원이 쓰였고, 공사 지연비와 관리비로만 22억 원이 추가 지출되며 이미 115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버린 거죠. 갑자기 변한 한국삭도공업의 입장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이 분쟁의 핵심은 결국 한국삭도공업의 이익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한국삭도공업은 2024년 케이블카 리모델링을 위해 서울시에 리모델링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 추진 예정과 남산의 공공재 독점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리모델링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얻어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맹렬히 추진하자 한국삭도공업은 입장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고, 남산 케이블카의 리모델링도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도 모두 멈춰버리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죠. 여러 이해관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산인데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관광산업은 한국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도시인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은 특정 개인의 이기심이나 불화로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63년간 쌓인 특혜를 놓고 대립종인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위한 각 관련 상인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케이블카 대 곤돌라의 싸움을 넘어 서울시의 상징인 남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